28페이지고요. 힘의 작용과 운동 상태 변화가 됐는데요. 우리 앞에서 했던 힘의 합력과 연결되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알짜 힘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잘 기억해 주세요. 알짜 힘에다가 이제 뭐 밑줄이나 동그라미 이렇게 쳐넣고요. 우리 앞에서 했던 힘의 합력 있죠. 이제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을 합친 힘을 알짜 힘이라고 해요. 그래서 합력의 결과가 알짜 힘인 거예요.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의 합력을 말하는 거다. 알짜 힘, 알짜라는 거는 핵심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들을 다 했더니 합힌 결과로 나오는 힘을 알짜 힘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체가 받는 순힘이라고 되어 있고요. 만약에 계산을 한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요. 오른쪽으로 미는 힘이 10N이에요. 그리고 마찰력이 5N이 작용해. 그러면 10 빼기 5에서 오른쪽으로 5N만큼의 힘의 합력으로 움직이겠죠. 네, 요거를 이제 알짜 힘이라고 해요. 그래서 알짜 힘에 따른 운동 상태 변화 보시면요. 알짜 힘이 0이거나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알짜 힘이 0이면요. 마치 힘의 합력이 0이 됐다는 거는요. 왼쪽에서 5N, 오른쪽에서 5N 해서 어떤 물체가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은 알짜 힘이 0일 때는요. 정지해 있거나 아니면 일정한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는 얘기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예를 들면 빙판에서 어떤 물체가 미끄러지는 경우에요.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지만 쭉 해서 똑같은 힘을 유지하면서 미끄러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해요. 그래서 알짜 힘이 0일 때는 정지해 있거나 원래 하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 그리고 알짜 힘이 0이 아닐 때 같은 경우는요. 뭔가가 바뀌겠죠. 네, 보통은 이제 운동 상태, 그러니까 속력이나 빠르기가 변하겠죠. 그래서 밑에 이제 보시면요. 운동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데 알짜 힘이 0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운동 방향은 속력이 점점 빨라지거나 점점 느려지겠죠. 그죠? 그래서 운동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요. 만약에 같은 방향에 힘이 작용한다. 그럼 밀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빨라지겠죠. 그리고 반대 방향이면요.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니까 점점 속력이 감소하겠죠. 그리고요. 두 번째, 운동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때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데 위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힘이 딱 작용을 해요. 이렇게 위에서 눌러. 그러면 얘는 이렇게 꺾이겠죠. 이렇게 꺾이는데 속력은 그대로고 운동 방향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속력만. 그런데 만약에 비스듬하게 작용해요. 비스듬하게 작용하면요. 운동 방향도 바뀌고 속력도 이제 변화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첫 번째, 나란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때는 속력이 변한다.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운동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때 이거는 운동 방향이 변한다.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비스듬하게 힘이 작용해요. 그러면은 속력도 변하고 그러니까 빠르기도 변하고 운동 방향도 변한다. 네,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알짜 힘이 0이어서 정지해 있거나 일정한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그랬는데요. 일정한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건요. 우리 이제 앞에서 했었나?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일정한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운동은 되는데 이걸 우리가 나중에 이제 3학년 가면 등속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등속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보통은 이제 뭐 여러분들 많이 타는 에스컬레이터 있죠? 에스컬레이터 어떻게 올라가요? 똑같은 속력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공항 같은 데 가실 때 보면은 수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벨트, 그 무빙워크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속도로 이렇게 가는 거 있죠. 그죠? 수평으로. 아니면 우리 공항 같은 데 가시면은 공항이나 뭐 공장 같은 데서 컨베어 벨트 있죠. 똑같은 속력으로 이렇게 도는 거. 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정한 운동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그림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른쪽에 1번하고 2번, 3번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은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수직이야. 그러면 운동 방향이 변하겠죠. 그리고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가 클수록
물체의 질량이 작을수록 있죠. 가벼울수록 더 많이 변하는 거죠. 무거우면 잘 안 변하니까. 그래서 R자 힘의 크기가 클수록 물체의 질량이 작을수록 운동 상태가 크게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10N의 힘을 일정한 시간 동안 작용했더니 속력이 2m/s가 됐어요. 그리고 질량 변화는 없잖아요. 그리고 힘은 2배가 됐어. 그럼 속력도 2배가 되겠죠. 같은 방향이라면. 그러면은 4m/s이 되겠죠. 2배니까. 근데 만약에 반대 방향이야. 그러면은 이제 속력이 이런 게 변할 수 있겠죠. 3번은요. 물체의 속력만 변한다. 요거는 이제 나란한 방향이기 때문에 다가 되겠고요. 같은 방향이면 속력이 빨라진다. 반대 방향이면 속력이 느려진다.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이번에 물체의 운동 방향만 변한다. 이거는 수직이니까 가가 되겠죠.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건요. 비스듬하게 힘이 작용할 때. 그래서 나가 되겠죠. 그래서 다, 가, 나 이렇게 되겠고요. 자, 왼쪽에 이제 28페이지 속력과 운동 방향이 변하는 운동. 그래서 R자의 힘이 0이 아닐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R자의 힘이 0이 아닐 때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력만 변하거나 운동 방향만 변하거나 아니면 속력과 운동 방향이 동시에 변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이제 속력만 변하는 운동이고요. 이 페이지만 보실게요. 속력만 변하는 거는 힘이 나란하게 작용할 때예요. 그래서 힘이 같은 방향의 힘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속력이 빨라질 거예요.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방해하는 힘이 작용한다면 예를 들면 마찰력 같은 경우죠. 그런 경우는 속력이 감소하겠죠. 둘 중에 하나예요. 속력이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아시겠죠? 그래서 나란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면요. 속력이 점점 증가하거나 속력이 점점 감소하는 거다. 힘의 방향이 같을 때는 속력이 점점 증가, 힘의 방향이 반대면 속력이 점점 감소. 어렵지 않죠? 얘만 한번 잘 보시면요. 속력이 점점 증가하는 운동의 얘 자유드롭 있죠. 자유드롭은 뭐 안 타봤어도 뭔지는 알잖아요. 롯데월드 가시면은 높은 곳에서 정지해 있다가 딱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치? 어떻게 되니? 밑으로 내려갈수록 중력이 커지기 때문에 중력이 잡아당기는 지구 중심이 잡아당기는 힘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위에 있을 때보다 밑으로 내려올수록 점점 이렇게 빨라지거든요. 그죠? 네. 왜냐하면 중력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뭐 이런 거 많이 느껴보셨을 텐데 경사면을 내려오는 수레대인데요. 자전거 같은 거 타보면 알죠? 자전거 탈 때 우리 경사면을 아래쪽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출발할 때보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더 빨라지는 거지. 왜냐하면 중력이 커지기 때문에. 아랫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스카이다이빙도 마찬가지. 우리 뭐 해본 친구는 없겠지만 똑같은 내용이죠. 높은 곳에서 점점 지표면으로 다가올수록 점점 빨라져요.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 이런 것들 위에서 이제 어쨌건 위에서 떨어지는 것들은요 지표에 가까워져서 점점 더 빨라진다. 왜? 중력의 방향과 같은 방향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속력이 점점 감소하는 건요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예를 찾으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면 연직 위로 던져 올린 공인데요. 연직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표에 대해서 수직으로 이번에 위쪽으로 돌리는 거야. 그러면은 공을 내가 위쪽으로 던져 올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중력에 대해서 반대 방향이니까 중력이 점점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점점 올라갈수록 점점 느려지면서 멈췄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운동장을 구르는 공 같은 경우 마찰력 때문에 이제 멈추는 거고요. 브레이크를 밟은 자동차 이런 것들도 이제 마찰력이 작용해서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 경우가 되겠죠. 자, 오른쪽에 4번 한번 같이 볼게요. 물체에 R자의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인데요. 그러면은 R자의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요 일정한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속력이 일정해요. 그래서 니은 되겠고요. 요런 얘는 에스컬레이터, 뭐 컨베이어 벨트, 그 다음에 무빙 워크, 뭐 아니면 엘리베이터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A가 되겠고요. R자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을 때 운동 방향과 R자 힘의 방향이 같으면 이제 밀어주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력이 증가하겠죠. 기억이 되겠고 점점 빨라지는 자유로드롭 이런 게 되겠죠. 디귿 아니 기억하고 C R자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반대면은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니까 반대 방향이 되는 거죠. 속력이 감소되고 B 브레이크를 밟은 자동차하고 뭐 마찰력이 작용하는 경우 이런 게 되겠죠. 자, 이제 28페이지 마지막에 운동 방향만 변하는 경우예요. 아까 속력만 변하는 경우는 힘이 나란할 때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그렇죠? 운동 방향만 변하는 경우는요. 이제 원운동하는 경우고요. 이런 경우가 등속 원운동이라고 해요. 같은 속력으로 방향만 변하는 거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물체를 내가 손에 쥐고 이렇게 돌릴 때, 그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쥐불놀이라든지 잘 모를 텐데 어떤 공에다가 줄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막 돌려요. 그러면은요 똑같은 속력으로 돌잖아요, 그치? 똑같은 속력으로 도는데 어떻게 돼요? 방향만 계속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운데서 어떤 물체를 이렇게 잡아당겨요. 내가 이렇게 공을 이렇게 잡아당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진 않지만 내가 어떤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을 줄로 잡아당길 때를 보통 장력이라고 해요. 몰라도 돼요. 그리고 이 물체는 바깥으로 빠져나가려는 힘이 있잖아요. 이걸 원심력이라고 그러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원심력이 작용해요. 보통 이제 장력처럼 안쪽으로 작용하는 힘들을 보통 원심력의 반대되는 데는 구심력이라고 해요. 구의 안쪽으로, 구의 중심으로 작용하는 힘, 그치? 요거의 힘의 결과 앞쪽으로 물체가 이동하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운동 방향이 계속해서 바뀌게 되죠, 그치?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물체를 내가 이렇게 줄로 잡아가지고 돌리다가 어떤 물체를 딱 놓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위쪽에서 났다 그러면 앞쪽으로 나가고요. 네, 앞쪽에서 났다 그러면 위쪽으로 나가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수직한 방향, 그렇죠? 그래서 속력은 똑같은데 방향만 변하는 게 보통 이제 이런 원운동이 되겠고요. 이런 원운동을 하는 거는 뭐가 있죠? 인공위성, 그치? 그 다음에 뭐 어떤 궤도를 돌고 있는 것들, 놀이기구로 치면요, 원형으로 도는 그 마차 있죠. 아니면은 이렇게 대관람차 있죠. 대관람차 이렇게 도는 거, 그치? 이런 것들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물체의 운동 방향을 변하는 운동의 이게 가장 아래쪽을 예를 먼저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는 거 인공위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달이 있죠.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여러 행성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관람차, 회전목마, 그리고 선풍기 날개 이런 것들이 이제 원운동을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운동을 하는 것들, 풍력발전소의 그 발전기 이런 것들 다 원운동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예상하시면 돼요. 속력은 같고 운동 방향만 반대인데 어떻게?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접선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운동 방향이 날아간다. 그런데 얘가 그러면은 앞으로는 안 날아가고 이렇게 원운동을 하는 이유는 내가 줄로 이렇게 잡아당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꺾여서 그래서 원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안쪽에서 뭔가를 힘으로 작용해서 잡아당기기 때문에. 자, 표를 한번 볼게요. 마지막으로 운동. 물체가 일정한 속력으로 원을 그리며 움직이는 운동이다. 그죠? 힘의 방향은 중심 방향이다. 여기다가 이제 동그라미 중심 혹은 중심 방향에다 밑줄에 놓으세요. 힘의 방향은 원의 중심 방향. 왜? 내가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그지? 속력은요 항상 일정하고요. 운동 방향은 접선 방향으로 매 순간 변한다. 네,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접선 방향. 자, 접선 방향이란 거는 여기 이 접선 있죠? 이 원의 이 한 점, 이걸 접선이라고 하잖아요. 이 접선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 아시겠죠? 원의 중심과 수직한 방향으로 날아간다. 그리고 힘과 운동은요, 힘과 운동 방향이 서로 수직이다. 힘은 안쪽으로 잡아당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향은 수직한 방향, 접선 방향이니까 수직하죠. 자, 오른쪽에 5번, 6번 한번 풀어보세요. 네, 지금까지 이제 세 개 중에서 알짜힘이 0이 아닐 때 발생할 수 있는 세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나란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때는 속력이 변한다. 그 다음에 운동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때는 운동 방향이 변한다. 그 다음에 비스듬한 힘이 작용할 때는 운동 방향과 속력이 동시에 변한다. 그죠? 같이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속력만 변하는 거는 힘이 나란할 때는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그죠? 두 번째, 원운동에서는요, 속력은 일정한데, 그래서 동속 원운동이라고 하고, 속력은 일정한데 방향은 계속해서 바뀐다. 힘은 내가 잡아당기는 방향이니까 원의 중심 방향이고요. 그리고 운동 방향은 접선 방향, 수직한 방향이다. 알겠죠? 자, 5번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방향은 내가 잡아당기니까 중심 방향 B를 찾으셔야 되고요.
물체의 운동 방향은 수직한 A가 된다. 그죠? 이런 거 방향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6번은요. 속력만 변하는 경우는요.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날아난 경우가 되겠죠. 예를 들면은 스카이다이빙, 그 다음에 운동장을 구르는 공. 스카이다이빙은 점점점 속력이 증가해. 운동장을 구르는 공은 마찰력 때문에 속력이 점점점 감소해. 그 다음에 운동 방향만 변하는 건요. 원운동하는 것들, 인공위성, 회전목, 뭐 기억, 니은, 뭐 대관람차, 선풍기 이런 것들 있죠. 10분 쉬었다가 뒤에 좀 더 나눠볼게요.